요즘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마음은 자꾸 허전해지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모아둔 돈 바라보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젊었을 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쓸쓸한지 그 이유를 함께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긴 혼자만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사실 이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집이 있든 없든 결국 마음속엔 비슷한 질문 하나가 남거든요.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자식들 연락 기다릴 때, 병원 진료 결과 기다릴 때, 그럴 때 문득문득 찾아오는 그 허전한 말이죠. 그게 뭔지 몰라서 더 답답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혼자 삼키게 되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 잘 나오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끝냈고 집도 있고 노후 준비 제대로 해두신 분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데도 왜 마음만은 계속 비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채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배고픔, 추위, 아픔, 불안, 이런 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은요? 서운함은요? 후회는요? 이건 돈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쌓여도 이 마음만은 그대로거든요. 오히려 돈이 있으니까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거든요.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니까 이제 정말로 마주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를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만큼 모았으면 됐는데 왜 자꾸 불안할까? 자식들 다 키웠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걱정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른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거든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좋은 아파트 사서 혼자 사시는 분.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고 이제 혼자입니다. 집은 넓은데 방은 텅 비어 있고 밥은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 주려고 해도 애들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대요. 그럼 이 돈은 뭐 하러 모았나 싶고 이 집은 누구 보라고 이렇게 넓나 싶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연금 많이 나옵니다. 한 달에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정작 쓸 일이 없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
뭘 사고 싶어도 살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 되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함께할 사람, 마음 나눌 사람, 그게 더 절실하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할 게 없거든요. 친구들은 다 바쁘고 복지관 가면 낯설고 취미 모임 들어가자니 귀찮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악순환이죠. 외로워서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쓸 것인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몇 천만 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그 안에 혼자면 외롭지 않을까요? 밥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혼자 먹으면 맛있을까요? 결국 돈이 있어도 불행한 이유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이고 소속감이고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죠. 친구 관계도 소홀했고 취미도 없었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TV 보고 핸드폰 보고 시간 때우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평생 자식 위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자식이 뭔가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전화라도 자주 하고 주말에 한 번씩 찾아오고 명절엔 함께 시간 보내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물론 사랑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부모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고,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엔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돈은 있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계를 만들 줄 모릅니다. 평생 돈 버느라, 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나를 위한 관계, 나를 채워줄 관계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 모임도 없고, 그냥 혼자입니다. 그러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롭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젊었을 땐 이랬는데, 그때는 저랬는데,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을 못 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거죠.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낭비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위해, 배우자 위해, 부모님 위해.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 남았을 때 나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건강을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그게 다입니다. 물론 병원은 가야죠. 그런데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해야 하고, 잘 먹어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돈으로 병원만 가면 건강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건강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 벌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집 사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목표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겠죠. 그런데 이게 사는 건가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롭다는 걸,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걸,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바꿀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야 후회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진작 저렇게 할 걸.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시간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돈만 모으다가 정작 쓸 때가 되니까 쓸 줄을 모릅니다. 아까워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모으기만 했으니까요. 쓰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은 그냥 통장에 쌓여만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으로 넘어가죠. 정작 본인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다 주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집도 넘겨주고 돈도 다 주고 그랬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자식들이 잘 안 챙겨줍니다. 그럼 서운하죠.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돈은 다 줬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엔 자식 눈치 보면서 삽니다. 용돈 받으려고요. 이게 정말 불행입니다. 내 돈으로 자식 키웠는데 나중엔 자식한테 손 벌리는 처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있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도 집중하는 겁니다.
관계에도 투자하고, 나 자신에게도 투자하고, 의미 있는 일에도 투자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세요. 옛날 친구든 새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세요.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신청하고,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 만나고, 취미 모임 찾아보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나중엔 가족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놓아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게 중요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만 남겨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를 돌보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자식들 다 컸고 이제 내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직접 움직이세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특히 운동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달라집니다. 우울함도 줄고, 체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인생에 목표를 새로 세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나중엔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삶의 이유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푸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나눠야 합니다. 자식한테만 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세요.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돕다 보면 내 마음도 채워집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내가 주는데 오히려 내가 받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나눔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 뭘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서운함이 시작됩니다.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식이 바쁘면 바쁜 대로, 연락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평생 함께 살았는데 정작 대화는 없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서먹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친구한테 전화하고, 오늘부터 산책 나가고, 오늘부터 새로운 걸 배우고, 그렇게 하루하루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행복의 수단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과의 연결에서, 의미 있는 일에서, 나를 돌보는 데서 옵니다. 혹시 지금 통장을 보면서 허전함을 느끼신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채워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관계로, 의미로 채워집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노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돈 많은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친구 많은 사람, 웃음 많은 사람, 할 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복지관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노래 교실 다니고, 봉사 활동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돈은 적당히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한 노인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지금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고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누구 만날지, 오늘 뭘 할지.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평생 열심히 살았고, 이만큼 버텨왔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아니까 당당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생각이 바뀌셨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와 함께 쓸 것인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 친구한테 전화하고, 오늘부터 밖으로 나가고, 오늘부터 나를 돌보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옛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는 겁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들어보는 거죠. 내일은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그냥 걷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모레는 복지관 전화해서 프로그램 뭐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7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완벽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밥 먹다가 흘려도 괜찮고, 말 더듬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또 자식한테도 마음 내려놓으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못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가끔 오면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고,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럼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편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평생 함께 살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말로 표현하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어색해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아까워서 못 쓰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왕이면 지금 쓰세요.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식한테 다 물려줄 생각 말고 내가 좀 쓰세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자식한테도 주면 좋죠. 그런데 다 주지는 마세요. 내 몫은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는 아낌없이 쓰세요.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 운동 프로그램,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관리하세요. 미리미리 챙기세요. 그리고 경험에도 투자하세요.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맛집도 가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추억이 됩니다. 나중에 그 추억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경험은 남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서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들한테도 투자하세요. 친구들 만날 때 밥값 좀 내세요. 커피값 내고 차비 대주고. 그렇게 베풀다 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돈으로 관계를 살 순 없지만 돈으로 관계를 다질 순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자연스럽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하세요. 봉사, 활동도 좋습니다. 시간 있으면 복지관이나 종교 단체에서 봉사해 보세요. 남을 돕다 보면 내 마음도 채워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넓어집니다. 취미도 하나쯤 만드세요. 뭐든 좋습니다. 노래, 춤, 그림, 글쓰기, 사진, 요리, 등산, 낚시. 뭐라도 좋으니까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는 모임에 들어가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 친구가 생깁니다. 학습도 좋습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역사, 문학, 뭐든 좋습니다. 배우다 보면 뇌도 활성화되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운 걸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기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몇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그렇게 적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추억도 되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쉽게 찍잖아요.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친구 만날 때 뭐든 찍어두세요. 그게 다 추억입니다. 나중에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 일기도 좋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가 웃어줬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불평하던 게 줄어들고 감사하는 게 많아집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프로그램 많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산책은 정말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걸으세요. 그러다 보면 익숙한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인사하고 가끔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반려동물도 고려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매일 산책 나가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하게 되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만 놓고 채소나 꽃 키워보세요. 매일 물 주고 자라는 거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독서도 추천합니다.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읽으세요. 소설도 좋고 수필도 좋고 자서전도 좋습니다.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책 읽는 모임도 있습니다.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면 더 재밌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보지 말고 누군가랑 같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세요. 어땠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그런 대화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음악도 들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듣고 따라 부르고 노래방 가서 불러도 좋고 집에서 혼자 불러도 좋습니다. 노래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행도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곳도 좋습니다. 버스 타고 1~2시간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그렇게 다녀오면 기분 전환됩니다. 같이 갈 사람 있으면 더 좋고요. 자원봉사도 의미 있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시간 내서 해보세요. 남을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교회, 절, 성당, 어디든 다니면 공동체가 생깁니다.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활동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손주가 있으면 가끔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는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시간 정도만. 그 정도면 부담 안 되고 오히려 즐겁습니다. 손주 보는 게 기쁨이 되어야지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 검진은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기본이고 필요하면 더 자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습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약은 제때 먹고 의사 말 잘 듣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세요. 귀찮아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술, 담배는 끊는 게 좋습니다. 이 나이에 술, 담배는 독입니다.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끊기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보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적당량 드세요. 혼자 살면 대충 먹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대로 차려 먹어야 건강합니다. 가끔은 밖에서 먹어도 좋고요. 물 많이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물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잠은 충분히 자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화나는 일 있어도 참지만 말고 풀어야 합니다. 운동으로 풀거나 친구한테 이야기하거나 일기 쓰거나 뭐라도 해서 풀어야 합니다.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코미디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자주 웃으세요. 웃으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독입니다.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하다 보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남이 뭘 가졌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세요. 후회는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이, 이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세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이만큼 버텨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두느냐, 그게 행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 있으신가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사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늘 연락해 보세요.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고 싶었던 일 있으신가요? 미뤄왔던 일, 언젠가 하려고 했던 일 있으면 오늘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있으면 오늘 표현해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야
전해집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관계로, 의미로, 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조금씩, 천천히, 내 속도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건 마음 잔고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 많아도 외로우면 가난한 거고, 돈 적어도 따뜻하면 부자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조금만 바꾸면 달라진다는 걸,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여긴 혼자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